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 사회 시간에는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모습은 선생님이 이렇게 피싱으로 나타냈고요. 부분 살펴볼게요. 일제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은 이후에 매우 평화적으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인 식민 통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식민 통치의 최고 기구인 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조선총독부를 해서 이 조선총독부에서는 무엇을 하였느냐,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즉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이 행정 일을 하고 군사와 관련된 군인 이런 군사력과 관련된 일도 다 하고, 즉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조선총독부입니다. 꼭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헌병경찰입니다. 여러분들 헌병은 원래 군인이에요. 군인들은 어떤 민간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제의 헌병들은 민간인에 대한 경찰 업무까지 보게 한 겁니다. 즉 헌병과 경찰이 한 사람이서 헌병이 이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제의 헌병 경찰은 한국인들, 이 조선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감시를 했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재판 없이 한국인들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처벌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독립운동가로 잡혀가서 고문도 받고 일상생활을 감시당하고 또 처벌당하고 이런 강압적인 통치가 계속 이루어졌던 거죠. 이런 독립운동가들이요 체포가 되어서 바로 이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갔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잡혀가서 당연히 이런 형무소 감옥에 잡혀가는 거죠. 잡혀가서 질병, 병도 걸리고 거기서 노동, 매우 힘든 노동을 하게 되죠. 밥은 많이 주겠어요? 밥도 조금 주게 되죠. 배고프고 그러면서 이제 죽은 사람들도 많이 생겼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태형이라고 있죠. 태형은 여러분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그런 형벌입니다. 자, 이렇게 이 한국인들을 때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선 태형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한국인에게는 재판도 없이 때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잘못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재판이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도 없이 얘네들 생각에 한국인들이니까 이렇게 때려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때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음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910년도에 있었던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토지는 땅이고요. 조사하는 건 말 그대로 조사하는 거죠. 이 땅을 조사했는데 어디에 있는 땅?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요. 이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땅 또는 나라의 땅 그리고 주인이 불명확한 그런 땅 이런 땅들을 모두 다 어떻게 했느냐? 국유지로 만들었습니다. 즉 나라의 것이다 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제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상 대대로 내려온 내 땅인데 우리의 땅인데 이걸 굳이 신고를 하냐? 그리고 또는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이 조선총독부 소유의 땅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뺏겨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걸 바로 그 땅을 일본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우 싼 값에 땅을 팔았어요. 당연히 그러면 일본인들만 더 좋아지겠죠? 하루아침에 우리나라의 농민들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땅이었는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단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토지 사용료를 내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료도 올라가고요. 또 세금도 내야겠죠.
그래서 이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갈수록 우리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1910년도에는 토지조사 계획이 있었고요.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 계획이 있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선생님 또 별표 쳤죠. 이것은 쌀의 생산량을 높이자라는 그런 계획인데요. 그냥 듣고 보면 드디어 우리 국민들도 좀 먹고 살기 좋아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쌀의 생산량이 높아지니까. 그죠? 하지만 이 조선총독부가 쌀의 생산량을 높이는 이 계획은 결국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많이 생산된 쌀을 어디로 보내느냐? 일본으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보내버리면 일본으로 가져가는 쌀이 훨씬 많고 국내에는 오히려 쌀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은 더 먹고 살기 힘들어졌겠죠. 뭐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어졌겠어요. 땅도 뺏겼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생산된 많은 쌀을 일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어려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기 좋았냐? 당연히 먹고 살기 힘들었죠. 하루에 여러분들 12시간 넘게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12시간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일을 합니다. 12시간 동안. 자, 12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당연히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었던 사람들은 하루하루 날품 팔았어요. 날품 파는 건 그 날마다 뭐 그냥 자기 일하고 돈 받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활동을 했던 거죠. 또는 국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은 도시 외곽에 있는 도시 주변에서 이 토막집에서 살았어요. 선생님이 토막집을 이렇게 빗싱으로 그려놨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살펴보면 정말 저기서 사람이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살았어요. 땅을 파고 가만히 있죠. 쌀 가만히 그런 것들을 엮어서 만든 움막입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국내에선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당연히 우리가 이 당시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당시에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안녕.